단순함이 강함이다. 인생을 지배하는 미니멀 원칙. 당신의 삶은 지금 몇 개의 선택지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옷장 앞에서 고민한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출근길에는 스마트폰을 꺼내 수십 개의 뉴스 알림을 확인한다. 점심 메뉴를 정하는 데만 20분이 걸린다.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지 30분을 스크롤한다. 주말에는 밀린 이메일, 읽지 않은 책, 가입해놓고 한 번도 가지 않은 헬스장 회원권, 연락하지 않은 지인들. 끝나지 않는 할 일 목록이 당신을 짓누른다. 당신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선택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킨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니다. 더 적은 선택지다.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정보다. 더 넓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인간관계다. 역설적이게도 덜어낼수록 당신은 더 강해진다. 단순함이야말로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1. 복잡성이 만드는 현대인의 병. 현대 사회는 복잡성의 시대다. 선택지는 무한하고 정보는 넘쳐나며 관계는 광범위하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풍요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주에 가깝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불행해진다. 24가지 잼이 진열된 매장보다 6가지 잼만 진열된 매장에서 구매율이 10배 높았다. 선택지가 많으면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 후에도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까 하는 후회에 시달린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패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이 선택의 역설에 갇혀 있다. 직장인 B씨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 운동을 할까? 독서를 할까? 친구를 만날까? 온라인 강의를 들을까? 그냥 쉴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본다. 다음날 아침 그는 후회한다. 어제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이것이 복잡성이 만드는 결정 피로다. 하루에 수천 개의 결정을 내리느라 우리의 의지력은 고갈된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쯤이면 이미 정신적 에너지는 바닥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불안이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더 나은 선택에 대한 강박을 만든다. 지금 이 선택이 최선인가?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온전히 즐기지 못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가능성을 생각한다.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영화를 보면서도 다른 할 일을 떠올린다. 현재에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곳을 헤맨다. 2. 철학자들이 말하는 단순함의 힘. 흥미롭게도 2000년 전 철학자들은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들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산다고 비판했다. 사치스러운 연애, 무의미한 사교 모임, 끝없는 재산 축적.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세네카 자신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거친 옷을 입으며 검소하게 지냈다. 그는 가난을 연습하라고 말했다. 부와 사치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 반면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그의 명상록은 놀랍도록 단순한 원칙들로 가득하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덕성 있게 행동하라. 제국을 다스리는 복잡한 업무 속에서도 그는 단순한 원칙으로 삶을 지배했다. 에픽테토스는 더 직설적이다. 자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욕망을 줄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묶인다. 명품 가방을 원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고 타인의 인정을 원하면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 반면 욕망이 적은 사람은 자유롭다. 아무것도 그를 지배할 수 없다. 동양 철학도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노자는 촉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불교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친다. 선은 단순함의 극치다. 텅 빈 방, 간결한 말, 고요한 마음.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단순함을 추구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단순함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왜 우리는 복잡한 삶을 선택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가? 왜 단순함보다 복잡함을 선택하는가?
첫째, 진화적 본능이다. 우리 조상들은 희소성의 시대를 살았다. 언제 다음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다. 이 본능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한다. 비록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 않더라도. 둘째, 사회적 비교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사면 내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인다. 동료가 승진하면 내 위치가 뒤처진 것 같다. SNS는 이런 비교를 극대화시킨다.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24시간 들여다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낀다. 셋째, 정체성의 혼란이다. 현대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외부의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려 한다. 명품으로, 직함으로, 학벌로, SNS 팔로수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정한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 뿐이다. 넷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 저 강의를 듣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저 모임에 가지 않으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4. 단순함, 지배력.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다. 지배력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 복잡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군사 전략에서 집중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병력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면 어디에서도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반면 한 곳에 집중하면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와 시간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면 어디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낼 수 없다. 10개를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 3개를 탁월하게 하는 것이 낫다. 워렌 버핏은 성공적인 사람들과 매우 성공적인 사람들의 차이는 후자는 거의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버핏 자신도 단순한 투자 원칙을 고수한다.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만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단기 투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 단순한 원칙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의 힘을 제품 디자인에 적용했다. 아이폰은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한다. 경쟁사들이 수십 개의 기능을 자랑할 때 애플은 본질적인 기능 몇 가지만 완벽하게 구현했다. 이 단순함이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단순함은 명료함을 만든다. 선택지가 적으면 결정이 빠르다. 원칙이 단순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목표가 명확하면 집중할 수 있다. 반대로 복잡함은 혼란을 만든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결정을 지연시키고 너무 많은 목표는 에너지를 분산시키며 너무 많은 정보는 판단을 흐린다. 당신이 인생을 지배하고 싶다면 먼저 단순하게 만들어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라.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덜어내야 할 것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가? 첫째, 불필요한 소유물을 덜어내라. 당신의 집을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는가?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한 번도 읽지 않은 책,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방기구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공간도 차지한다.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미니멀리스트들은 극단적인 경우 소유물을 100개 이하로 제한한다. 이것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맞다. 진정으로 사용하고 가치를 느끼는 것만 소유하라. 나머지는 버려라. 물건을 버릴 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자문하라. 지난 1년간 이것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버려라. 진짜로 필요해지면 그때 다시 사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다시 필요하지 않다. 둘째, 불필요한 정보를 덜어내라. 현대인은 정보 과부하 상태다. 뉴스, SNS, 유튜브, 팟캐스트, 블로그.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예인의 스캔들, 정치인의 설전, 지구 반대편의 사건.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정보 다이어트를 시작하라. 뉴스는 주 1회만 체크하라.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라.
이메일은 하루 이외만 확인하라. 알림을 모두 꺼라.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정보는 알아서 당신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보를 줄이면 정신적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깊은 사색, 창조적 아이디어, 장기적 계획. 이런 것들은 고요한 정신 속에서만 탄생한다. 셋째,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라.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지인들,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모임들, 진심 어린 대화는 없고 거칠에만 있는 만남들. 이런 관계들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생일을 기억해야 하고 연락을 해야 하고 적당히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성 없는 의뢰에 불과하다. 던바의 수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50명이다. 친밀한 관계는 15명, 가까운 친구는 5명 정도에 불과하다. 당신의 관계를 점검하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얼마나 되는가? 나머지는 단순히 인맥을 넓히기 위한 혹은 외롭지 않기 위한 관계가 아닌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라. 참석하기 싫은 모임은 거절하라.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연락하지 마라.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10명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3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양이 아니라 질이다. 넷째,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라.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이 욕망들은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광고가 만들어낸 욕망,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긴 욕망,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욕망이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욕망을 줄일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진다.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얻지 못했을 때의 실망도 적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잃을 것도 적다. 자문하라.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원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얻으면 진정으로 행복해질까? 아니면 잠시 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까? 진정한 욕망과 거짓 욕망을 구분하라. 진정한 욕망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거짓 욕망은 외부로부터 주입된다. 거짓 욕망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욕망에 집중할 수 있다. 넷째,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안해한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그것은 단지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날씨, 타인의 생각, 경제 상황, 과거의 실수. 이런 것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걱정을 멈춰라.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 당신의 태도, 당신의 반응.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자문하라.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아라.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 행동하라. 6. 단순한 삶을 위한 5가지 원칙. 덜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덜어낸 공간을 단순한 원칙으로 채워야 한다. 다음은 인생을 지배하는 5가지 미니멀 원칙이다. 원칙 1. 하나에 집중하라. 멀티태스킹은 환상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의력을 빠르게 전환할 뿐이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하라. 일할 때는 온전히 일에 집중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쉬어라. 사람과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롯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시작하지 마라. 이것이 생산성의 비밀이다. 원칙 2.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모든 결정에 대해 고민하지 마라. 미리 기준을 세워두면 결정이 자동화된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매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 이것은 옷을 고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당신도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건강 매일 아침 30분 운동, 가공식품은 먹지 않는다. 재정 수입의 20%는 무조건 저축, 월 수입의 30% 이상 가격의 물건은 일주일 고민 후 구매. 관계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은 연락처 삭제,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정리. 기준이 명확하면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실행할 뿐이다. 원칙 3 루틴을 만들어라.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 의지력이 소모된다. 반면 정해진 루틴을 따르면 의지력을 절약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엄격한 루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었다. 하루키는 4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간 집필하고 오후에는 10km를 달렸다. 당신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주말 루틴. 루틴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한다. 의지력을 쓰지 않고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원칙 4 아니오라고 말하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면 무례해 보일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하지만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예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워렌 버핏의 조언을 따르라. 차이는 거의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 있다. 초대받은 모임, 제안받은 프로젝트, 부탁받은 일. 이것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한가? 당신의 핵심 목표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말하라. 거절은 기술이다.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진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 원칙 5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미니멀리즘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지속적인 과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필요한 것들이 쌓인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한다. 매달 한 번 당신의 삶을 점검하라. 소유물 이번 달에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시간 어디에 시간을 썼는가?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관계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빼앗는 관계는 무엇인가? 목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목표와 일치하는가? 이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순함을 유지하라. 불필요한 것이 다시 쌓이기 전에 제거하라. 7. 단순함이 주는 자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진정한 부유함이다. 재정적 부는 얼마나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필요한가에 달려있다. 월 500만원을 벌지만 600만원을 쓰는 사람은 가난하다. 월 300만원을 벌지만 200만원을 쓰는 사람은 부유하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유롭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 돈을 위해 자신을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의 부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하면 시간이 생긴다. 그 시간으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정신적 부도 있다.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평화롭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면 자유롭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중심이 잡힌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덜 가지고 있지만 더 만족스럽다. 덜 하고 있지만 더 성취감이 있다. 덜 알고 있지만 더 지혜롭다. 8. 시작하기. 지금 당장 시작하라. 작게 시작하라. 오늘 집에 돌아가면 옷장을 열어라. 1년간 입지 않은 옷 10벌을 골라 기부하라. 이것이 첫걸음이다. 내일 아침 스마트폰에 알림을 모두 꺼라. SNS 앱은 삭제하거나 사용시간을 제한하라. 뉴스 앱도 삭제하라. 이번 주말 당신의 일정표를 보라.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정중히 거절하라. 대신 혼자 있는 시간 혹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라. 이번 달 당신의 지출 내역을 분석하라.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지 못한 지출은 무엇인가? 다음 달부터는 그것을 제거하라.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덜어내라. 6개월 후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명료해져 있을 것이다. 에필로그 진짜 부는 덜어낼 때 찾아온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하라고, 더 많이 되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소진과 공허함만이 기다린다. 진짜 부는 더하는 데 있지 않다. 덜어내는 데 있다. 불필요한 소유를 덜어내면 자유가 찾아온다.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면 깊이가 찾아온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면 만족이 찾아온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면 평화가 찾아온다. 단순함은 약함이 아니다. 강함이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다. 풍요다.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다. 선택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우주는 변화하고 삶은 의견일 뿐이다. 세네카의 경고를 새겨라. 부족한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많아서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따르라. 자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욕망을 줄여라. 당신이 인생을 지배하고 싶다면 먼저 단순하게 만들어라. 복잡함 속에서 당신은 길을 잃는다. 단순함 속에서 당신은 길을 찾는다. 덜어내라. 그리고 지배하라. 진짜 부와 자유는 덜어낼 때 비로소 찾아온다.